재계 후계자 박성재, 약혼 발표 임박. 이수빈 휴대전화. 화면에 기사 캡처가 도착했습니다. 제목 아래엔 짧은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공개. 이수빈은 내용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라는 시간만 눈에 박혔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손가락이 움직이면 마음이 찢길 것 같았습니다. 화면을 껐다 켰습니다. 한 번 더 켰습니다. 혹시 글자가 바뀌었을까 봤는데 그대로였습니다. 진동이 다시 울렸습니다. 같은 사진이 또 왔고 한 줄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확인했어? 이수빈은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답장을 쓰는 순간 인정이 될 것 같아서요. 휴대전화를 내려놓지도 못했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진짜 끝난 것 같아서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 번.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이수빈은 문고리를 잡은 채로 숨을 삼켰습니다. 문을 열면 현실이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재가 서 있었습니다. 코트 단추가 어긋나 있었고 목도리는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늘 단정한 사람이 오늘은 단정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눈밑이 어둡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그 기사 캡처가 박성재에게도 오늘 도착했다는 걸요. 박성재가 숨부터 들이마셨습니다. 수빈아. 이수빈은 말 대신 휴대전화를 들어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제목 한 줄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오빠 이거 진짜야? 박성재 눈이 화면으로 내려갔습니다. 박성재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내일 나가. 이수빈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 얘기인데 문서 얘기처럼 들려서 더 서러웠습니다. 오빠가 정한 거야? 박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수빈이 한 박자 늦게 물었습니다. 그럼 오빠는 왜 이제 와? 박성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못하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이수빈은 그 침묵을 보고 더 단단해지려고 했습니다. 오늘 흔들리면 내일이 와버릴 것 같아서요. 오빠, 우리 그때 웃었잖아. 끝까지 웃었어. 오빠 무너지면 내가 붙잡을까봐. 나도 약해지기 싫어서. 이수빈 목이 떨렸습니다. 근데 문 닫는 순간 숨이 안 쉬어지더라. 박성재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수빈은 다시 화면을 들었습니다. 제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빠 막을 수 있어?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안에. 오늘 밤 안에 못 막으면. 박성재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되돌리기 어려워. 이수빈은 단어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가면 우리 진짜 끝날 것 같아.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왔어. 이수빈이 물었습니다. 나한테 사과하러 온 거 아니지? 아니. 그럼. 박성재가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나 혼자 못하겠어서. 그 말이 이수빈을 아프게 했습니다. 박성재가 원래 혼자 하려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요. 혼자 하려다 망가지고 나서도 티를 안 내는 사람이니까요. 이수빈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아직 오빠 좋아해. 박성재 눈이 흔들렸습니다. 수빈아, 나도. 이수빈은 손끝을 쥐었습니다. 좋아해서 더 무서워. 내일이 오면 오빠는 또 멀어질 것 같아. 박성재는 한 걸음 다가오려다 멈췄습니다. 그 망설임이 이수빈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이수빈이 짧게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은 그 망설임 하지 마.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수빈이 한 발 옆으로 비켰습니다. 도망가지 않겠다는 표시였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오자 이수빈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지금부터 뭐부터 해야 해? 이수빈이 기사 캡처 아래 문장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시간부터.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40분. 이수빈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오빠 막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박성재가 숨을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회사. 지금? 지금. 이수빈이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박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빈아, 아니. 왜?
너까지 거기 세우기 싫어. 이수빈은 웃지 않았습니다. 나 오늘은 혼자 못 있어. 박성재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름 없는 번호였습니다. 끊겨도 바로 다시 왔습니다. 세 번째 진동에서 박성재 손이 멈췄습니다. 이수빈이 낮게 말했습니다. 받지 마. 지금은 우리부터. 박성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수빈아, 오늘 너 잃는 쪽으로는 안 갈게.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차는 음악 없이 달렸습니다. 신호등 불빛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회사 주차장 입구가 보이자 박성재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이수빈이 운전대 위 박성재 손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빠, 나 여기 있어.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 불빛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엔 짧은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자료 배포 예약 내일 10시. 취소와 진행 두 글자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박성재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이수빈은 숨을 멈춘 채 그 손끝만 봤습니다. 오빠. 박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수빈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내일은 우리 손이 아니라 남들이 우리를 움직여. 박성재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취소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확인을 위해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전까지 예약은 유지됩니다. 이수빈은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취소가 끝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멈추지 않고 다음 절차를 눌렀습니다. 그때 화면 아래쪽에 작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승인 마감 12시 30분. 이수빈이 시계를 봤습니다. 12시 12분. 이수빈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빠 18분이야. 박성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 순간 회의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밤중에 울리는 회사 전화는 좋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박성재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잠깐의 침묵 뒤 박성재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요? 전화를 끊자 이수빈이 숨을 삼켰습니다. 누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버튼 앞에 있다는 걸요. 이수빈이 물었습니다. 오빠 누구야? 박성재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사람이야. 이수빈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성재가 덧붙였습니다. 위 회의실로 오래. 이수빈이 바로 외투를 다시 집었습니다. 나도 같이. 박성재가 말리려다 멈췄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둘은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는 큰 방 앞에 멈췄습니다. 박성재 손이 문손잡이 위에서 딱 굳었습니다. 이수빈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은 멈추지 말자. 박성재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박진석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고 고개만 천천히 돌려 둘을 봤습니다. 차분해 보였는데요.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숨길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왔네. 박성재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박진석 시선이 이수빈에게 잠깐 머물렀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오래 보면 이수빈이 더 작아질 것 같아서요. 박진석은 곧 박성재에게만 말했습니다. 시간 없어. 박진석이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테이블 위에도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똑같이 떠 있었습니다. 발표 시간 내일 오전 10시.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미 준비가 끝난 거야. 이수빈은 그 말이 싫었습니다. 준비가 끝났다는 말은 사람 마음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저 취소 요청 넣었습니다. 박진석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알아. 박진석은 노트북 화면을 한번 눌렀습니다. 승인 창이 떠 있었습니다. 정정문 승인.
승인 마감 12시 30분. 박진석이 시계를 봤습니다. 12시 17분. 이수빈 목이 말랐습니다. 숫자가 사람을 재촉하는 방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박성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누르면 내일 아침에 말이 바뀐다. 박성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요. 박진석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뀐 말은 바로 책임이 된다. 이수빈은 박성재 옆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박성재 손이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손이 오늘 밤 혼자 버틴 증거 같았습니다. 박진석이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성재야, 내일 10시까지가 마지막 기회야. 박성재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박진석이 잘랐습니다. 말 길게 하지 마. 누를 거면 지금. 아니면 그냥 나가. 승인 버튼이 화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박성재 손이 마우스로 갔습니다.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첫 번째 망설임이었습니다. 그때 박성재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알림이 여러 개 떠올랐습니다. 정정문 문구 확인 필요. 승인 지연 시 일정 불가. 짧은 문장들이었는데요. 짧아서 더 차가웠습니다. 박성재가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 망설임이었습니다. 이수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나 봤어. 이제 숨길 게 없어. 박성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흔들리는 걸 인정하게 될 것 같아서요.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너 지금 흔들리는 거 사랑 때문이냐? 박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박진석이 바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럼 뭐냐? 박성재 입술이 떨렸습니다. 제가 선택하면 수빈이가 더 힘들어질까 봐요. 이수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이수빈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박성재가 그 자리에서 무너질까 봐요. 이수빈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난 지금도 힘들어. 근데 더 힘든 건 오빠가 혼자서 나를 밀어내는 거야. 박진석은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시계를 봤습니다. 12시 24분. 남은 시간 6분. 박성재 손이 다시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승인 버튼 위에서 커서가 흔들렸습니다. 세 번째 망설임이었습니다. 이수빈이 박성재 손목을 아주 가볍게 잡았습니다. 꽉 잡지 않았습니다. 강요가 될까 봐요. 오빠, 우리 그날 웃었던 거 이제 그만하자. 박성재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수빈이 숨을 삼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웃지 말자. 아프면 아프다고 하자. 그리고 같이 가자.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성재야, 내가 눌러야 끝난다. 박성재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바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새 창이 떴습니다. 정정문을 최종 승인하시겠습니까? 승인 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세요. 박성재 손이 다시 멈췄습니다. 끝은 클릭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까지 본인이 적어야 하는 끝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책임으로 적는 거다. 박성재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압니다. 박진석은 테이블 위 시계를 박성재 쪽으로 돌려놨습니다. 12시 26분. 남은 시간 4분. 이수빈이 낮게 물었습니다. 오빠, 비밀번호 기억나?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자신감이 아니라 체념처럼 보였습니다. 박성재가 입력을 시작했습니다. 별표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그때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법무 확인 문구 수정 필요. 수정 후 재승인. 이수빈은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또 수정이었습니다. 박진석이 화면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 박성재가 낮게 물었습니다. 수정하면 시간이 더. 박진석이 끊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거다. 박성재가 문구 수정 창을 열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약혼 발표. 내일 오전 10시 일정 변경 안내. 단어 하나였습니다. 약혼을 지우고 일정 변경으로 바꾸는 것. 그 단어 하나가 사람을 달래고 또 속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더 아팠습니다.
사랑이 문장으로 갈아 끼워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이수빈이 박성재를 봤습니다. 오빠, 저 문장 안에 오빠 마음은 없지. 박성재가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없어. 근데 그래도 해야 해. 박진석이 시계를 봤습니다. 12시 28분. 남은 시간 2분. 박성재가 저장을 눌렀습니다. 승인 창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종 승인. 비밀번호 입력. 승인. 이수빈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빠 약속 하나만 해. 박성재가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뭔데? 이거 끝나면 나한테 도망치지 마. 박성재가 잠깐 웃었습니다. 웃음인데 눈물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도망치면 너 또 숨 못 쉬지.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박성재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안 도망칠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성재가 승인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잠깐 멈췄다가 문장이 떴습니다.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발표 자료가 변경되었습니다. 박진석이 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사이로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끝난 것 같았는데요. 그때 문 아래로 서류 한 장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내일 오전 9시 회의. 이수빈 숨이 멎었습니다. 10시보다 더 앞. 박성재가 종이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내일 9시. 이수빈이 물었습니다. 오빠 혼자가? 박성재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못한다는 게 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종이 아래쪽에 작은 글씨가 한 줄 더 있었습니다. 참석 전 개인 면담. 이수빈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빠 혼자 들어가면 또 혼자서 결론 내릴까봐 무서워. 박성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 그래? 이수빈이 바로 물었습니다. 안 그럴 자신 있어? 박성재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너가 옆에 있으면. 이수빈은 그 말 하나로 결정했습니다. 좋아. 그럼 더더욱 같이 가. 창밖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런데도 이수빈은 알았습니다. 어둠이 끝나면 오전 9시가 온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시간은 둘을 또 시험할 거라는 걸요. 아침이 오기도 전에 이수빈은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을 잤다고 말하기 어려웠고요.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성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정리하는데도 손끝은 쉬지 못했습니다. 이수빈은 그 손끝이 준비가 아니라 버티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수빈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 박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이수빈이 숨을 삼켰습니다. 나 오늘 흔들려도 도망은 안 가. 박성재가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 혼자 두지 않아. 그 대답이 이수빈 가슴을 조금 풀어줬습니다. 헤어질 때처럼 웃고 끝내지 않겠다는 약속이 말로 처음 박힌 느낌이었으니까요. 차 안에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빛이 창으로 들어오는데도 마음은 차가워졌습니다. 회사 본관이 가까워질수록 이수빈 손끝이 굳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박성재 손이 다시 떨렸고요. 이수빈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빠, 괜찮은 척 안 해도 돼.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엘리베이터는 1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이수빈 심장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박성재가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잡는 힘이 아니라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17층 복도 끝에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개인 면담. 이수빈은 그 단어가 싫었습니다. 개인이라는 말이 둘을 떼어놓는 느낌이라서요. 그때 문이 열리며 박진석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성재 들어와. 박성재가 한 발 나가려는 순간 박진석이 덧붙였습니다. 이수빈 씨도 들어와. 이수빈은 그 말에 오히려 숨을 쉬었습니다. 숨기지 말라는 뜻처럼 들렸으니까요. 회의실 안 공기는 건조했습니다. 박진석은 테이블 위 서류를 가지런히 놓아두고 있었습니다. 메뉴 제목은 선명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일정 변경 안내. 박진석이 종이를 손끝으로 가볍게 톡 쳤습니다. 어젯밤에 바꿨지. 박성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박진석이 박성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가 고른 거냐? 이수빈이 걸렸습니다. 박성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부터 책임이 시작되는 걸 아니까요. 박진석이 기다리지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고른 거면 고른 거야. 고르지 않은 거면 어젯밤에 왜 그랬냐? 박성재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제가 고른 겁니다. 박진석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을 꺼냈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 정리도 너가 해. 박진석이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오전 9시 회의. 이수빈 속이 내려앉았습니다. 10시보다 앞이었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숨 돌릴 시간도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박진석이 시계를 봤습니다. 8시 48분. 박성재가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진석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빈칸이 많은 종이였습니다. 확인서.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서명하라는 뜻 아니다. 너 입으로 정리하라는 뜻이다. 박성재가 펜을 들었는데 손끝이 멈췄습니다. 이수빈은 그 멈춤을 봤습니다. 버튼 앞에서 그랬고 문 앞에서 그랬고 종이 앞에서도 또 그랬습니다. 박성재는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 뒤 상처를 먼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수빈이 조용히 박성재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지금은 숨기지 말자.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박성재가 첫 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음을 눌러 적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석이 이수빈을 봤습니다. 이수빈 씨. 네. 너가 오늘 해야 할 건 버티는 게 아니다. 이수빈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뭔데요?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말을 섞지 않는 거. 이수빈은 서러웠습니다. 입을 막는 말처럼 들려서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수빈이 한마디라도 흔들리면 박성재가 바로 무너질 겁니다. 박성재가 펜을 내려놓고 종이를 한번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수빈을 봤습니다. 수빈아. 응. 나 오늘 괜찮은 척 안 할게.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웃는 얼굴로 넘기지 말자. 박진석이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8시 55분.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회의실로 간다. 큰 회의실 문 앞에는 사람들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문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질문은 준비돼 있었고 답은 아직 다 만들지 못한 공기였습니다. 박성재 손이 문 손잡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열면 시작이라서요. 이수빈이 손끝으로 박성재 손가락을 살짝 쥐었습니다. 오빠 열자. 박성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나왔습니다. 시선이 동시에 박성재에게 그리고 이수빈에게도 쏠렸습니다. 그 시선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9시 회의 시작하자. 누군가가 바로 물었습니다. 어젯밤 자료가 바뀐 이유가 뭡니까? 박성재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한 단어만 잘못 꺼내도 되돌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수빈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말하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박진석이 박성재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가 말해. 박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예측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았습니다.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무거웠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일정은요? 박성재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는 변경 안내만 나갑니다.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약혼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까? 약혼이라는 단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수빈 심장이 꺼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수빈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숙이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펜을 굴렸고 누군가는 얕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진석은 말이 없었습니다. 박성재가 끝까지 말하도록 기다렸습니다.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한 문장을 더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 사적인 선택을 일정으로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박성재가 사적이라는 단어를 꺼냈다는 건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박진석이 그제야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정리는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내가 한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박성재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석이 박성재에게 가까이 와서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가 버티는 시간이다. 박성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박진석이 이수빈을 봤습니다. 이수빈 씨. 네. 지금은 밖에서 기다려. 이수빈은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말이 섞이면 박성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이수빈은 박성재에게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여기 있어. 밖에 있어도 여기 있어.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금방 갈게. 이수빈이 문 밖으로 나와 복도 창가에 섰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새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기자 브리핑. 이수빈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10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약혼이 아니라 브리핑으로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재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더 하얘졌는데 눈빛은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수빈아, 내일 내가 말해야 할 말 있어. 이수빈이 물었습니다. 나랑 같이?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이수빈은 그 대답을 듣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같이라는 말이 따뜻한 만큼 내일이 더 아프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박성재가 이수빈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엔 빼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내일은 진짜 시험되네. 박성재가 대답했습니다. 응. 근데 이번엔 너를 밀어내지 않을게. 복도 끝에서 박진석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둘 다 잠깐. 박진석은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면담실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서서 말했습니다. 서 있는 순간 결론이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내일 10시 브리핑 피할 수 없다. 박성재가 낮게 답했습니다. 압니다. 박진석이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가 해야 할 말은 하나다. 흔들리지 않는 말. 박성재가 한 박자 늦게 물었습니다. 어떤 말이요? 박진석이 말했다가 이수빈도 보며 말했습니다. 너가 선택했다는 말. 그 문장이 박성재 목에 걸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수빈은 참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 책임을 오빠 혼자만. 박진석이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현실적인 말로 눌렀습니다. 혼자만 아니다. 너가 옆에 서면 세상은 너도 같이 묻는다. 그걸 감당할 준비됐냐?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박진석이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다. 박진석이 박성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10시 너가 고개 숙이는 순간 끝난다. 울어도 된다. 하지만 도망가지는 마라. 박성재가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이수빈은 그 짧은 소리만으로도 알았습니다. 내일 10시가 이미 문 앞까지 와 있다는 걸요. 오전 10시가 가까워질수록 회사 로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움직이는데도 소리가 컸습니다. 구두 소리, 종이 소리, 휴대전화 진동 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박성재는 걸음을 일부러 빠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걸으면 도망치는 것 같아서요. 이수빈은 박성재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을 놓는 순간 어젯밤의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브리핑 룸 문 앞에서 박성재가 잠깐 멈췄습니다. 손이 문손잡이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한 번,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두 번, 이수빈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은 그만. 들어가자. 박성재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같이. 문이 열리자 빛이 한 번에 쏟아졌습니다. 플래시가 아니라 조명이었는데도 그 빛은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이크가 가운데 놓여 있었고 사람들 눈이 그 마이크를 중심으로 박성재를 찔렀습니다. 이수빈은 한 발 옆에서 섰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박성재가 흔들릴 것 같고 너무 멀면 박성재가 혼자 서는 것 같아서요. 뒤쪽에는 박진석이 서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박성재가 쓰러지면 바치겠다는 사람의 침묵 같았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부사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박성재입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성재는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하면 흔들릴 것 같아서요. 가장 중요한 말부터 꺼냈습니다. 약혼 발표는 없습니다. 질문이 바로 쏟아졌습니다. 왜 없냐? 누가 바꿨냐? 원래 있던 게 맞냐? 상대는 누구냐? 언제부터 아니었냐? 박성재는 이수빈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을 보면 눈이 먼저 젖을 것 같아서요. 박성재는 앞만 보고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바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질문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어젯밤 전까지는 약혼 진행 중이었던 겁니까? 박성재가 한 박자 멈췄습니다. 세 번째 망설임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한 단어만 잘못 꺼내면 이수빈 이름이 기사 제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으로 아주 작은 신호만 보냈습니다. 괜찮아. 도망치지 마. 박성재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사적인 문제를 회사 일정으로 포장하려 했던 건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철회했습니다. 방안이 잠깐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철회라는 단어가 차갑고 선명했으니까요. 누군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상대가 누구였는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박성재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왜 약혼을 추진했습니까? 박성재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저는 좋은 모습만 남기려고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박성재는 그 조용함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조용함 속에서만 진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요. 그런데 어젯밤 그 사람이 제 앞에 섰습니다. 도망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수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박성재가 무너질까 봐요. 대신 박성재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잡아주는 게 아니라 같이 버티는 손이었습니다. 박성재가 마지막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때 박진석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늘 길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일정은 정상입니다. 사적인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사회자가 마무리하려 했지만 질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사장님, 그럼 이후 계획은요? 결혼 계획은 있습니까? 회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진석이 한 번 더 짧게 정리했습니다. 답변은 끝났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 한 걸음이 긴 밤을 끝낸 사람의 걸음처럼 보였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자 이수빈은 숨을 한 번에 내쉬었습니다. 박성재도 같았습니다. 둘은 복도 끝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아직 등에 붙어 있었는데요. 이수빈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면 또 웃고 끝낼 것 같아서요. 이수빈이 작게 물었습니다. 오빠, 끝났어? 박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이수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성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되돌릴 수 없게 됐어. 그 말이 무서우면서도 이상하게 안도였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건 또다시 밀어내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때 박진석이 박성재를 불렀습니다. 성재야. 네. 박진석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 어깨를 한 번 툭 치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수고했다. 박성재 눈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고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네. 박진석이 이수빈도 봤습니다. 그 시선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이상하게 너무 현실적인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수빈 씨도 수고했어요. 이수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서 돌 하나가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숨길 사람이 아니라는 뜻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박진석 휴대전화가 한 번 울렸습니다. 박진석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잠깐 보고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내 방으로 와.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박진석 표정이 정리로 바뀌었습니다. 그 정리는 늘 새로운 타이머를 데려옵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자 박진석은 창가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았다는 건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진석이 서류 한 장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정정한.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오늘 십시 브리핑은 끝났다. 근데 바깥은 여전히 물어. 박성재가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진석이 손가락으로 종이 한 줄을 짚었습니다. 오후 3시 추가 공지. 이수빈 목이 말랐습니다. 또 시간이었습니다. 또 마감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또? 박진석이 바로 잘랐습니다. 널 살리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살린다라는 단어가 박성재 얼굴을 바꿨습니다. 박성재는 늘 그 단어 때문에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살리려고, 지키려고. 그런데 그 방식이 결국 둘을 죽게 만들었죠. 이수빈이 박성재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박성재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박진석이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너 혼자 아니다. 박진석은 서류를 옆으로 밀어 이수빈 쪽에도 보이게 했습니다. 둘이 같이 읽고 같이 결정해. 그 말은 박진석이 내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재와 함께 문장을 읽었습니다. 딱 한 장. 딱 몇 줄. 그 몇 줄이 두 사람 인생을 정리하는 칼 같았습니다. 박성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한 줄 바꿔도 돼? 박진석이 대답했습니다. 바꿔. 난 너 말로. 박성재가 펜을 들었습니다. 개인사로 인해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의 선택이며 저의 책임입니다. 박성재 손이 멈췄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이수빈은 박성재 목에 걸려있던 돌을 본 것 같았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도망치지 않겠다는 말을 종이에 박아 넣은 겁니다. 이수빈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고마워. 박성재가 이수빈을 봤습니다. 수빈아, 나 이제 안 밀어낼게. 그 말이 끝나자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3시 공지 내고 나면 오늘은 끝난다.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후는요? 박진석이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후는 너희가 산다. 오후 3시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발표문을 확인했습니다. 박성재가 전송 버튼 앞에서 한 번 멈췄습니다. 이수빈이 손끝을 얹었습니다. 오빠 누르자.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수빈 휴대전화가 바로 울렸습니다.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수빈은 하나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성재 얼굴만 봤습니다. 박성재가 기계처럼 버티지 않고 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빈아, 나 밖에 나가고 싶어. 이수빈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가자.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았는데 가슴은 아직 흐렸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 발이 가벼웠습니다. 어제는 도망치듯 걸었지만 오늘은 결정한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이수빈이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디로 가? 박성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너한테 먼저 가고 싶어. 이수빈이 놀라서 봤습니다. 나한테?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한테 사과하러 가자는 게 아니야. 너한테 부탁하러 가자. 이수빈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부탁? 박성재가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살아줄래? 이수빈 눈물이 확 올라왔습니다. 오빠, 지금 그 말을 왜? 박성재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늦어질 것 같아서. 이수빈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같이 살자. 박성재가 그 순간 처음으로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숨이었습니다. 둘은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예전에 말없이 앉아있기만 해도 괜찮아지던 곳. 이수빈이 헤어진 뒤 한 번도 못 갔던 곳.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수빈 손끝이 떨렸습니다. 여기서도 또 웃고 끝낼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웃기 전에 말부터 나왔습니다. 이수빈이 말했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 박성재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 말이 이수빈 가슴을 조금 풀었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으니까요. 박성재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 상자처럼 보였는데요. 박성재는 상자를 열지 않고 테이블 위에 올려뒀습니다.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수빈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도망갈 틈이 없겠네. 박성재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이었는데 울음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응. 그래서 오히려 낫다.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내일은 웃는 얼굴로 넘기지 말자. 박성재가 대답했습니다. 응. 아프면 아프다고 하자. 밤은 길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밤은 늘 짧게 끝납니다. 아침이 오자 이수빈은 차가운 공기보다 더 차가운 현실을 먼저 마셨습니다. 차 안에서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수빈아, 내일 2시. 그 자리에서 너가 흔들리면. 이수빈이 바로 잘랐습니다. 오빠. 내가 흔들려도 손은 안 놓을게. 박성재가 운전대를 잡은 손을 잠깐 풀었다가 다시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이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다고 하지 마. 오늘은 그냥 같이 가. 정오가 가까워질 때 회사 본관이 보였습니다. 회장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숫자가 올라갈수록 심장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박성재가 이수빈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수빈아. 응. 내가 오늘 너를 또 보호한답시고 밀어내면. 이수빈이 박성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나 진짜 화낼 거야.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안 할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은 창가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건 정리의 자세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두 더미였습니다. 한 더미는 오보 정정 요청. 다른 더미는 결혼 발표문 초안. 박진석이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앉아. 박성재와 이수빈이 앉자마자 박진석이 종이를 한 장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이수빈이 제목을 읽었습니다. 오보 정정 완료 예정 목록. 이수빈이 숨을 삼켰습니다. 완료 예정이라는 말이 현실처럼 무거웠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돌아다닌 기사들. 오늘 오전까지 다 정리 들어갔다.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박진석이 바로 잘랐습니다. 말 길게 하지 마.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다. 박진석은 종이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언론사 리스트와 담당자 이름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약혼 발표 임박 표현 삭제. 상대 추정보도 삭제 요청. 사진 캡처 원문 출처 확인 중. 이수빈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박진석이 정리한다고 말했을 때 그냥 말뿐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박진석은 정말로 사람 이름이 흩어지지 않게 종이로 잡아두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이수빈을 봤습니다. 이수빈 씨. 네. 너는 오늘부터 숨는 사람이 아니다. 이수빈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진석이 다시 박성재를 봤습니다. 성재야. 내일 이 시는 피할 수 없다. 박성재가 대답했습니다. 압니다. 박진석이 종이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피할 수 없으면 너가 만든다. 박성재가 한 박자 늦게 물었습니다. 뭘 만들어요?
박진석이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말, 문장, 그리고 표정. 박진석은 발표문 초안을 박성재 쪽으로 밀었습니다. 읽어. 박성재가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수빈도 같이 읽었습니다. 문장은 깔끔했는데 너무 깔끔해서 무서웠습니다. 깔끔한 문장은 사람 마음을 잘라낼 때 쓰이니까요. 초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개인사로 인해 일정이 변경되었으며 향후 계획은 추후 안내. 이수빈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개인사라는 단어가 또다시 박성재를 도망치게 만들 것 같아서요. 이수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박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해. 이수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문장엔 오빠 마음이 없어요. 박진석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맞다. 그래서 받고. 박성재가 박진석을 봤습니다. 제가요? 박진석이 대답했습니다. 내 말로. 박성재 손이 펜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쓰지 못했습니다. 버튼 앞에서처럼 멈췄습니다. 이번엔 버튼이 아니라 문장이었고 문장은 더 오래 남으니까요. 이수빈이 박성재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빠 손 떨려도 돼. 근데 숨기지 말자. 박성재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펜 끝이 움직였습니다. 박성재는 초안의 문장 위에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새 문장을 썼습니다. 저의 선택이며 저의 책임입니다. 결혼은 이수빈 씨와 하겠습니다. 이수빈은 그 두 번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씨라는 호칭이 차갑게 느껴진 게 아니라 너무 공식적이라 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건 도망치지 않겠다는 박성재 방식의 고백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종이를 들여다보고 말했습니다. 좋다. 문장 하나 더. 박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요?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왜 지금이냐? 박성재가 숨을 삼켰습니다. 왜 지금이냐는 질문은 세상이 꼭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랑의 이유가 필요할 때 사람은 더 잔인해집니다. 박성재가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저는 좋은 모습만 남기려다 사랑을 밀어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박진석이 그 문장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내일 너 입으로 말해. 이수빈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저도 같이 서도 됩니까? 박진석이 이수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옆에 서면 세상은 너도 같이 묻는다. 감당할 준비 됐냐?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좋다. 그리고 박진석이 처음으로 아주 짧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2시. 너희는 말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정리한다. 회장실을 나오는 순간 이수빈 다리가 조금 풀렸습니다. 박성재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수빈아. 응. 나 진짜. 너랑 같이 가는 거 맞지? 이수빈이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오늘도 혼자 생각하지 마.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후 2시가 됐습니다. 브리핑룸은 어제보다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질문이 더 많아졌고 플래시도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오보 정정 같은 건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단 하나만 보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 누구랑 결혼하냐? 문이 열리자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박성재는 마이크 앞으로 갔고 이수빈은 한 걸음 옆에 섰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이수빈도 숨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묘하게 든든했습니다. 이 판은 내가 정리했다는 침묵이었으니까요. 박성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박성재입니다. 질문이 터지기 직전 박성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돌아다닌 약혼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소란이 생겼습니다. 그럼 결혼 발표는 뭡니까? 상대는 누구입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뀐 겁니까? 박성재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수빈 손을 아주 잠깐 봤습니다.
그 눈빛은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같이 간다.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저는 좋은 모습만 남기려다 사랑을 밀어냈습니다. 그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그 사람이 제 앞에 섰습니다. 도망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수빈은 숨을 멈춘 채 박성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성재 목소리는 떨렸지만 도망치는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결심한 사람이 흔들릴 때 나는 떨림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박성재가 한 박자 쉬고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은. 그 단어 하나에 플래시가 더 터졌습니다. 이수빈은 몸이 작아지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오늘은 숨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박성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수빈과 하겠습니다. 브리핑 룸 공기가 한 번에 뒤집혔습니다. 질문이 터졌고 소란이 생겼고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욕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 위로 박성재가 마지막 문장을 올렸습니다. 이건 저의 선택이며 저의 책임입니다. 그 순간 박진석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진석이 짧게 정리했습니다. 회사 일정은 정상입니다. 추가 질문은 법무팀을 통해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박진석이 아주 짧게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가 꺼지고 문이 닫히고 복도로 나오자 이수빈은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박성재도 같았습니다. 둘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말하면 울 것 같아서요. 이수빈이 먼저 물었습니다. 오빠, 나 지금 웃어도 돼? 박성재가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응. 이제는 웃어도 돼. 그때 이수빈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어젯밤처럼 기사 캡처가 아니라 이번엔 단 한 줄 알림이었습니다. 박성재 직접 발표 결혼은 이수빈과. 이수빈 손이 떨렸습니다. 박성재가 그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수빈아, 이제 진짜 시작이네.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이번 시작은 해피엔딩으로 가는 시작이야. 복도 끝에서 박진석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성재야. 네. 박진석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성재 어깨를 한 번 툭 쳤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동작이었는데 오늘은 더 가벼웠습니다. 수고했다. 박성재가 대답했습니다. 네. 박진석이 이수빈도 봤습니다. 이수빈 씨. 네. 오늘부터는 웃어도 된다. 이수빈은 그 말에 가슴이 확 풀렸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버티던 힘이 그제야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산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어제는 차갑게만 느껴졌던 빛이 오늘은 살아있는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성재가 이수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빈아, 우리 집 보러 갈래? 이수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자. 둘은 걸었습니다. 도망치듯이 아니라 결정한 사람처럼요. 그날 저녁 이수빈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박진석에게서 온 짧은 문자였습니다. 내일은 일정 없다. 그냥 자고 일어나. 이수빈이 그 문장을 보고 박성재를 봤습니다. 박성재가 웃었습니다. 이수빈도 웃었습니다. 이번엔 웃고 끝내는 게 아니라 웃고 시작하는 밤이었습니다.